그 옛날 압구정동이 로데오 거리라고 불리워질 때 저는 솔직히 좀 낯부끄러웠습니다. 미용실과 카페와 술집들 뿐인 이곳이 명품 매장이 즐비한 베버리힐즈의 로데오 드라이브를 참칭한다는 게 마치 제가 스스로 별명을 중년의 차은우라고 쓰는 느낌이랄까요. 거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녕들 하신가요? 걷는 생각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졌습니다. 이제는 오후에 걸을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질 무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해질 무렵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압구정동을 걷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음의 도가니탕으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며 신압으로 그 인기가 시들해져 홍대나 연남동 등에 그 명성을 내어준 듯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다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을 못 참습니다. 몰려가 봐야죠. 로데오 거리 입구를 알리는 조각상이 척추 협착증 환자인 저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활기차게 걷고 있는 듯한 등의 곡선이 완벽한 전만 자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른 걷기 자세를 환기시켜주는 목적의 조각상이 분명합니다. 지자체의 척추질환 환우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에 5번 요추가 따뜻해집니다. 최대한 전만 자세를 유지하며 압구정 걷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이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990년대 뉴스를 도배하던 그런 오렌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거주지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취직한 이후엔 직장도 지근거리에 있었던 이유였을 겁니다. 당시 압구정동은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한락가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명품 브랜드샵이 줄지어 들어와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오렌지들은 왜 이곳으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던 시인 유하는 왜 이곳을 쾌락의 묘지, 체제의 통조림 공장이라고 한 걸까요? 저는 그 시작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에게 그 시절의 압구정동은 테이블마다 유선전화기가 놓여있던 에어컨이 빵빵한 카페, 레이저 디스크 영상을 틀어주던 초창기의 노래방, 스키다시라는 시스템을 처음 접한 로바다야끼 같은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소속감을 채워주는 곳들과 손님이 많지 않았던 낡은 주택 지하의 허름한 실내 포차, 자정 넘어 불법으로 몰래 심야 영업을 하던 맥주와 데킬라를 팔던 바 같은 남들은 잘 모르는 배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공존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다 개소리고 그냥 근처에 모델라인 학원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왠지 중국 자본으로 올려졌을 것만 같은 금빛 찬란한 건물 옆으로 파리 생제르맹 축구단의 용품샵이 있네요. 명품 브랜드의 거리에 있기엔 파리의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압구정동 거리에 프로축구단의 용품샵이라니 요즘의 마케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압구정동의 제 추억 속 업소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집만큼은 버티고 있을 거라 믿었던 중국집 호화반점, 뒷구정의 포스트와도 같았던 펍, 락앤롤과 밀크포차 등도 모두 그 자리를 옮겨 영업 중입니다. 꿋꿋이 그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는 영양센터와 압구정 서서갈비뿐이네요. 로데오 거리 골목 한켠에 위치한 자그마한 서서갈비는 신촌의 서서갈비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집이었지만 수입산 갈비살의 맛이 좋아 유명한 연예인들도 종종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친구들은 후식으로 나오던 된장찌개에 남은 고기와 야채들을 썰어 넣고 공깃밥을 말아 밥안주로 마무리 소주를 2병씩 더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요즘 어지간한 고깃집에서 정식 메뉴로 제공되는 된장밥의 원조가 바로 우리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저와 친구들은 인정 욕구에 목마른 오춘기입니다. 확실히 압구정동의 분위기는 젊은 취향에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 위주로 이루어진 먹자골목이 아닌 쇼핑과 가벼운 스낵, 음주 문화가 어우러진 번화가입니다. 각기 다른 테마의 포차들이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저는 여기 올 일이 없겠죠. 베이글을 사기 위해 동트기 전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오픈런 업소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일찌감치 영업을 마쳤군요. 새벽부터 장사를 시작해 점심시간이 지나 그날의 재료가 소진되면 영업을 마치는 영업 방식은 제가 사는 세계에서는 해장국 맛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입해 생각해보니 베이글 오픈런도 조금은 이해가 되려고 하네요. 도산공원에 가까워질수록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옛날 압구정동이 로데오 거리라고 불리워질 때 저는 솔직히 좀 낯부끄러웠습니다. 미용실과 카페와 술집들 뿐인 이곳이 명품 매장이 즐비한 베버리힐즈의 로데오 드라이브를 참칭한다는 게 마치 제가 스스로 별명을 중년의 차은우라고 쓰는 느낌이랄까요? 거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튼 이제는 정말 엄연한 한국의 로데오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뭐 대단히 자랑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 시절의 언론들은 이곳을 흔히 욕망의 분출구라는 수식어로 불렀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젊음, 열정, 즐거움 이런 것들을 싸잡아 욕망이란 낙인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것들끼리 즐거워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이었을까요? 그것의 이름이 욕망이든 아니든 분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쌓아놓지 말고 분출해야죠. 그거 아껴봐야 똥 돼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압구정을 걸으며 비싼 차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예쁘고 잘생겼더군요. 어쩜 그렇게 얼굴들도 작고 체형들도 좋든지 마치 신인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련해지는 그 시절 젊었던 저를 보고도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믿으며 오늘의 걷는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저의 방황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